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세대결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한파에도 불구하고 참 서울 도심에서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촛불과 태극기 이제 둘로 광장 민심이 나뉘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국민들은 탄핵 심판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물론 탄핵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냥 한번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고요. 또 민생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뭐 소가 다 죽어가고 또 뭐 닭은 또 그렇고 예. 국민들은 지금 뭐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 정치권이 그런 것을 부추기지 말고 네. 이제는 네. 좀 더 자신들이 원래 해야 할 일에 좀 더 집중해야 되고요. 이러다가 국민 대통합이 아니라 진짜 국민 대분열이 일어날까. 탄핵이 나도 이게 승복 안 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예. 걱정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뭐 같은 기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급적이면 정치권들이 어쨌든 인용이든 뭐 기각이든 간에 사실에 기초한 논점을 가지고 좀 차분하게 헌재가 중립적이고 또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기대하는데 네. 실제로 보면 한쪽에서는 너무 기간을 박아놓고 한다. 결정이 이미 나 있다. 이런 어떤 뭐랄까 민심을 더 어지럽히는 그런 것을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싶고 차분하게 물론 이제 23일까지 생명을 마무리하고 24일 또는 28일 날 최종 결론이 하면 3월 초에 뭔가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네. 예. 어쨌든 헌재가 보다 안정되게 객관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뒷받침하고 국민들도 좀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 주장을 하되 네. 그런 기조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은 좀 차분해지고 싶은 것 같은데 여야 의원들이 이제 동참하는 부분을 두고 네.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좀 어떻게 네. 보세요?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맞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자기 지지 세력 혹은 대선이 앞두고 있는데 그것과 연동해서 어떤 정치적 액션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 특검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고영태 파일이 이제 헌재에 제출이 됐는데 파일만 2천여 개 달한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측이 녹음 파일 분석을 이유로 시간을 요구할 경우에 탄핵 심판 일정이 예정보다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관점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것을 지연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지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늦어지면 지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헌재가 시점을 정한 바가 없고 예컨대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야권의 주장이지 그것은 그것보다 넘어선다 해서 지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는 2,000개가 되든 2만 개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말이죠. 이 탄핵 심판이 만약에 이게 서둘러 가지고 혹시라도 졸속 심판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에 그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에 중요한 선례를 남깁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최순실 사태로 이게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측근의 비리가 생겼을 때 똑같은 주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재는 정치권이 뭐 하라 말라 지연이다 뭐 연기다 이런 것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거고 헌재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면서 공정하게 엄중하게 해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서두를 이유도 없고 늦출 이유도 없습니다. 이 고영태 씨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그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이용해 가지고 한탕 해먹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주장이거든요. 예. 이 주장에서도 그쪽 사람들이 충분히 충분히란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명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이렇게 덮고 넘어간다. 이런 것은 나중에 큰 문제를 남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고영태 씨의 사기극이다라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탄핵 심판에 좀 영향이 미쳐지는 겁니까? 엄격하게 보면은 이제 일정하고의 문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엄격하게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관련해서 예. 크게 4가지 혹은 5가지의
헌법 위배 사항 혹은 개인 어떤 형사법상의 문제가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보면 매우 부수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게 개인 어떤 전화기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거라서 자기가 영어해야 한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몇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나 혹은 없거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물론 이제 공정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뭐 이렇게 길어진다고 해서 이거 왜 긴 걸 이제 냈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정말 중심을 잡고 재판관들이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탄핵 심판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제 찬반 양측의 입장은 더욱 가열이 되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 대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정치권의 이 대권 주자들이 나서서 헌재의 심판 결과를 승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공식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어떤 언론에 보니까 그 특정 야당에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우리가 왜 굳이 승복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것은 정말 믿기지 않을 말입니다. 이게요 지금 탄핵을 하는 이유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다면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도 헌정 질서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나 정치인 개개인은 어떤 의견을 밝힐 수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부류. 하나는 특정 정당의 이름으로 특정 시간을 못 받고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건 옳지 못합니다. 이건 헌재를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서 협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통령에 되겠다는 분, 대선 주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대선 주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입장에서 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은 참 뭐 말하기 편하게 못합니다. 뭐 혁명밖에 없다든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못한 태도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1등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네. 그 결과에 승복해야 되고 국민 여러분께서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계속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탄핵은 기각돼야 되고 기각 안 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런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다른 분들도 똑같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동하면 안 됩니다. 네.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동의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유를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중간에 중도 하차하셨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언뜻 보기에는 문재인 대수론을 굳혀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나 중도 지지자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반기문 총장이 객관적으로 압도적일 때는 문재인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다가 반기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문재인 아니라 안희정 또는 다른 후보로도 야권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졌다. 혹은 반기문의 지지층이 충청 플러스 보수였는데 이 표가 대체로 지금 보면 문재인 또는 안희정 중에서 안희정 쪽으로 갈 가능성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표 일부, 그다음에 이제 안보관이나 종합적인 신뢰도 있어서 특히 호남에 있어서 이런 선택지가 문재인보다 안희정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재용 후보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안희정의 그 지지율의 급상승이 근거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얼마나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예. 재밌는 게 이제 그동안의 당내 경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선 투표 없이 갈 것이다. 문재인이 거의 50% 넘어서 그렇게 뽑기 때문에 안희정한테 표를 주더라도 이것이 사표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인데 네. 지난주 이번 주 지나가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당내 경선에서조차도 안희정이 뒤집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밖에서 오는 지지를 가지고 안을 뒤집었다. 그렇게 봐도 쉽게 얘기하면은 네. 민주당 이외의 보수 진영이 안희정 후보의 지지를 가져옴으로써 자기 지지율이 높아짐으로써 당내 지지자들 쪽에서 시야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안희정 후보가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지지율 그래픽을 좀 보여드렸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3%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29%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하락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지사의 어떤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그렇죠. 안희정 지사가 그 표를 이제 흡수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그 얘기에 덧붙이면 저는 제일 큰 게 안희정 지사는 저희하고 같이 대학을 다닌 같은 세대입니다. 아, 예. 네. 예, 나이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김 시대, 구시대 정치가 제발 좀 그만둬야 되겠다. 지긋지긋하다. 새로운 뭔가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저희들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그걸 이제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은 본인도 구시대 정치인의 일부로 비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그 무슨 전인범 특전사령관 문제라든지 또 무슨 누굽니까 표창원 의원 사건이라든지 기자들이 수행 기자들이 예, 담당 질문을. 기자죠. 담당 기자들이 항의 서한을 해가지고 왜 질문도 못하게 하느냐, 왜 토론회도 안 오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뼈아픈 문제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그 누차례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본인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문을 닫고 있지 말고 훨씬 더 열고 사드 문제라든지 국가안보 문제라든지 국민통합 문제에 더 훨씬 개방적이 돼야지 이렇게 폐쇄적이면 확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얘기도 좀 해보면 좀처럼 지지율이 좀 뜨지 않고 있어요. 네. 반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묘책 같은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의당을 출범하면서 호남이 사실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했는데 예. 지난 총선 이후에 이상하게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철회되고 있다. 그것이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에서조차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이기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한테 갔다고 볼 수도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뛰어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서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면 만약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경선 후보가 되면 안철수 후보 대표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호남의 지지층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안철수나 중도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자기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자기 스탠스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 안철수 전 대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대표라고. 의원입니까? 후보라고 해도 되고. 예, 하도 호칭이 많다 보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거 다 맞는데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요즘 그 본인의 시대 정신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계속 주장하면서 교육 얘기를 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대한민국 2017년에 있는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감대가 넓지 못하다는 거죠.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예. 두 번째는 본인이 자기의 철학을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의 사례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인용하는 듯한 표현을 했어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마지못해 할 게 아니라 앞장서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국가 안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야권의 후보고 호남을 대표하는 당의 대선 주자고 하더라도 네. 사드 문제만큼은 내가 확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나타내야지 애매모호하게 가면은 지금처럼 계속 애매모호한 지지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